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소영입니다. 자, 이제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게 이제 가을이 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두 분은 어떠십니까? 맞아요. 확실히 열대야가 좀 누그러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최근에는 너무 더워서 또 자다가 여러 번 깨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 선선한 게 정말 꿀잠 자기 좋은 날씨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네.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꿀잠. 이게 그렇죠. 특히 에어컨이 이제 필요 없어질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듭니다. 선풍기 가볍게 틀거나 혹은 창문만 좀 열어놔도 자연바람으로 꿀잠 자기 좋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모기가 요즘 또 안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참 뭐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 가을이 이제 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좀 비가 많이 좀 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놀러나 좀 가볼까 하고 날씨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아니, 이 비 소식 때문인지 흐린 네. 날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흐린 날이 좀 있어도 비가 조금 내리더라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때 꼭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지역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 소개 하나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요. 포항 관광 시티 투어 그리고 또 영일만 관광 특구 코스가 신설 운영된다고 합니다. 요 코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7월부터 시작했었죠. 우리 영일만 친구 야시장을 비롯해서요.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시티 투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9월 12일부터 29일까지는요, 무려 이 가을 여행 주간 동안에 이용 요금이 50%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시티 투어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여름 휴가 끝나고 나서 이게 가을에 이제 휴가 받아서 이렇게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가을 비가 조금 잦아들고 나면은 우리 지역에 또 아름다운 곳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해시태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경주 여행자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권우민 대표입니다. 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 더불어서 여행자와의 추억까지도 모두 담아봤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의 멋과 맛, 머금을 책임지고 있는 경주 여행 코디네이터 권호민이라고 합니다.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원래 고향은 대전이고요. 서울 생활을 오래 했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4년 4개월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스트하우스 위치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한 1년 가까이 전국의 내륙 쪽을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경주가 가장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왔던 사람이 그 거리를 다 소진하고 갔을 때 다시 올까라는 걸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시 오는, 실제로 지금도 뭐 재방문이 많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결정의 포인트였어요. 가장 단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밀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서울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26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주말은 굉장히 붐비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는 곳으로서의 경주는 굉장히 큰 한적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15년 하고 마무리할 때쯤에 긴 여행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여행지가 알래스카였고요. 알래스카를 여행을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묵었던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덕분에 여행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친구의 집에 다시 들렸었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 호스트의 역할이 게스트의 여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받았던 좋은 인상과 이미지 혹은 여행지에서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친절들을 나도 어딘가에 가서 베풀면은 그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남을 수 있는 기억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녔을 때는 워낙에 일이 바쁘기도 바빴고 주변을 돌아보거나 혹은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다음 여행을 기획을 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사는 삶도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을 다니기 전과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경주에 살고 있지만은 여행하듯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서울에서 UI, UX 작업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나 혹은 그 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화면들을 디자인했었습니다. 보람이 없다면 안 되지만 거기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예. 저쪽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일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6개월마다 리뉴얼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았고 나왔다가 세상에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앱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의 보람에서 그 휘발성이 조금 덜한 거를 좀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행을 다녀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떠났던 여행이 지금의 어떤 연결점이 된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그렇게 시작할 때 두려웠지 않나요? 두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두려움을 떨치는 훈련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그러니까 래프팅을 해서 모르는 곳에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캠핑하고 이렇게 다녔던 게 제 취미였어요. 처음에 이제 수영도 못하는 상황에 그 큰 호수에 배를 띄웠을 때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한 10m, 20m 이렇게 나가면서부터 굉장히 큰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됐고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10km, 20km 이렇게 노를 저어서 다니고 그랬던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다 떨쳐내도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조금씩 가졌던 것 같아요. Come take a little trip with me. Catch a ride on the ocean breeze. I really wanna take the time. 예, 사진은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취미고요. 사진 찍는 자체에 대한 그 행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찍어 왔었고요. 특히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 저도 몰랐던 그리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렇게 찍었던 사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들은 엽서나 포스터로 만들어서 지금 황남동에 있는 선물 가게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I can never get to sleep at night. Going out of my head and when we say goodbye. Listen, you're quite a love of mine. Maybe tearing me apart, but I see to you. 초창기에는 맨투맨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해줬는데 일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게 좀 고르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딥슐랭 가이드라는 목록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카페, 서점,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코스 이런 안내들을 고르게 좀 정리를 했던 게 한 2년 지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고 안 보고 하는 부분의 차이도 있고 그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좀 너무 오히려 더 못 고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그 중에서 각자의 카테고리를 골라서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한테 콕 집어서 링크를 보내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집이 있고 방이 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예, 저는 그 하드웨어는 사실 1년, 2년이면은 오래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텔 사업들이 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의 매력이라든지 그 가게가 다른 가게들과 차별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저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정보 혹은 코디네이션 그리고 가이드,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가게들과의 어떤 커넥션, 연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손님들이 좀 더 좋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역의 정보를 먼저 앞서서 찾으셔야 되죠. 예, 맞아요. 왜냐면은 저가 이제 경주 내려올 때 그 주변 지인들이 야, 경주 최고 맛집 또날드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어떤 정보 없이 그냥 보이는 가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실망한 가게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관광지 특성상 버스로 내려서 막 이렇게 접객을 하고 하는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세심한 정성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여행자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인상 중에 큰 몫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는 안 가봤던 지역에 식당을 점심에 2군데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식사를 다는 못하지만 반 정도 어떤 이제 느낌이나 친절 그리고 맛 이런 걸 평가를 하고 스스로 이제 저도 제가 한 3번 이상 가는 가게들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 중에 물론 많지만 자주 오는 인디 뮤지션이 있었고요. 그 친구 덕에 이제 다들 자주 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경주에 대한 노래가 없다 아직. 예전에 현인 선생님이 부른 신라의 달밤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주 노래 만들어 보는 거 어떠냐. 너희도 이제 경주를 좋아하니까 너희들이 좋았던 그 감정들을 좀 녹여서 노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한 1년 조금 덜 되는 시간에 노래가 발표가 됐어요. 공식 음원으로 이제 등록이 됐고 그 친구들은 또 그 노래 덕분에 경주에 다시 방문해서 지금 황남동에 있는 가게들에서 작은 콘서트도 열고 한 몇 차례 그렇게 공연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선물 같아 느리고 깊은 달팽이 같은 마치 옛사랑 추억 같아. 예, 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그 좋은 거에 대한 그 쉐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 개인적인 바로는 그 유튜브에서 NPR 뮤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팀에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걸 해요. 그 작은 공간에서 그런 멋진 공연들을 한다라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주, 신라,
관련된 공연이나 뭐 예술 작업들은 많은 편인데 사실상 이쪽 경주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로 가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가지고 내려오자 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판교의 지인분, 공연 기획 쪽 일도 하시고 펍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과 연결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게스트와 호스트의 연결 관계였고, 그러다가 이제 경주에 그분들도 좋아서 주말에는 경주로 내려오는 일정을 잡고 되게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일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 마치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해보자. 그래서 가게에서 처음에 저희 4주년 때 공연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근데 그거를 다른 일반 분들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을 좀 더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소를 고민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회사라는 카페, 그 근처 카페 사장님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고, 티켓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을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9월에 3회째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행을 해왔던 게 지금은 반응이 좀 좋아요. 예약도 빨리 끝나는 편이고, 실제 이제 대구나 부산 같이 큰 도시에서도 그런 문화 공연 같은 경우에 20명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황리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본질에 집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 하나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꿈은, 지금 사실상 경주는 앞으로 한 5년 이후에는 떠날 생각이에요. 왜냐면 다른 곳으로의 여행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경주도 애초에 정하고 내려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좀 먼 곳에, 낯선 곳에 여행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네, 해시태그 인터뷰, 경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 코디네이터 권호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경주의 맛과 멋, 그리고 또 머무는 것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함께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몇 년 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게스트하우스가 한창 붐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했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추억이 좋으면 또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이 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와 여행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운영하는 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호민 대표가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예쁜 방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심한 배려,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잘 업데이트해줘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꽤나 높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 이렇게 여행하듯이 경주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맛집 리스트 하나 좀 얻고 싶어요. 아니, 네. 하루에 점심을 2번씩이나 먹으면서 얻은 정보잖아요. 네. 이 권호민 대표님, 동네 발견으로 좀 제보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번에는 서영석 씨가 또 색다른 여행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온 울릉도는요, 울릉도를 가는 시간, 장소, 풍경이 모두 다 색다릅니다. 오. 처음이실 거예요. 예.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고자 아침부터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하다까지 얘기는 듣고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감독님? 울릉도로 갑니다. 울릉도. 울릉도로 간다고요? 울릉도? 그러니까 울릉도 맛집이나 이제 우리 지역에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울릉도 특산물 같은 거 보러 가는구나. 울릉도로 직접 가서 여행을 할 겁니다. 울릉도를 지금 간다고? 울릉도로 보통 배 타고 이렇게 가서 한 2박 3일, 뭐 3박 4일 일정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갔다 오늘 올 수 있어요. 울릉도를 오늘 갔다가 오늘 온다고요? 예. 그게 돼? 네, 그게 됩니다. 울릉도 당일 여행을 즐기게 된 영석 씨. 확실히 울릉도는 일단 오면 좋아요. 빨리 오니까 더 좋아요. 울릉도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헬기 투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편도 여행, 왕복 여행, 현지에서 일주 투어까지 다 되는 울릉도 헬기 여행. 지금 이륙합니다. 영덕군 촉산면 헬기 이륙장, 늠름한 자태로 서 있는 바로 이 헬기 덕분에 울릉도를 여행하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울릉도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뒤에 보이십니까? 멋진 헬기를 타고 보다 높게 보다 빨리 가는 여행 코스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런 헬기를 타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헬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배보다는 더 빠르게 약 3분의 1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영덕에서 울릉도까지 약 45분이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보지 못했던 광경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한 노파심이 드는 건 말이죠. 제가 예. 장손이에요. 아, 그러세요? 헬기 안전하죠? 예, 저도 장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울릉도를 이 헬기로 약 50번 정도를 취항을 했습니다. 예. 전혀 안전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운송수단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보다 높게, 보다 제대로 색다르게 하는 울릉도 투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은 필수겠죠. 헬기 탑승 시 주의사항과 간단한 비상시 대처 방법을 배운 후 마침내 헬기에 오를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륙을 준비하는 헬기. 영석 씨, 지금 기분 어떤가요? 이제 프로펠러가 지금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하늘로 뜨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저 높이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박진감이 넘치고 일단 설레요. 네. Take me to the sky, yeah, yeah, yeah. Oh, 울릉도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동해바다, 그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예, 기장입니다. 울릉도 안테러즈 리조트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 잠깐만 대기하시고요. 저희 안전요원이 바깥으로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야,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영덕에서 출발을 딱 했는데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울릉도입니다. 일단 타보니까요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편하게 올 수 있고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실 배를 타고 울릉도를 딱 마주할 때 그 설렘과는 또 다른 하늘에서 울릉도를 딱 맞이하는 그 느낌은요 황홀하고 좀 신비롭다고 할까요? 무언가 느낌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색다른 경험이에요. 아유 좋다. 이제 울릉도 당일치기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올해 초 개통된 울릉도 일주도로를 따라 해안길 드라이브를 해도 좋겠고요. 울릉도의 별미들을 찾아 먹방 여행을 해도 좋겠죠. 울릉도 이즈 먼들 헬기 투어 덕분에 여유로워진 시간만큼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즐길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사실 배를 타고 이거 울릉도를 찾으면은요 이 시간쯤이면은 딱 도착해서 뭐 먹지 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3시를 딱 간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벌써 도착해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투어까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여유 있게 빠르게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가자.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 하루 만에 울릉도 왕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신기하기만 합니다. 평소 울릉도를 좀 종종 와보셨었어요? 네, 해마다 오는 편입니다. 이번 여행은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많이 달렸죠. 왜요? 헬기 타고 왔으니까. 아 헬기 타고 오는 거하고 배 타고 오는 거하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시간이 한 4분의 1? 굉장히 단축되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배 타는 거하고 뭐 비교하는 건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용하게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는 날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너무 많았고 거의 하루를 본 것 같아요. 물론 배 타고 들으면 또 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일단은 단축이 되니까는 하루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고 놀 수 있는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즐길 수 있는 여유. 헬기 투어는 영덕과 울릉도를 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덕의 블루로드 일주부터 울릉도 일주, 독도 일주 등 다양한 헬기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하늘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방법이 생긴 거죠. 울릉도를 색다르게 여행할 수 있는 헬기 투어, 시간적 제한 없이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울릉도와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하늘에서 멋지게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일치기 투어가 끝난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직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더 높게 더 멀리 색다른 울릉도가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타보세요. 어떤 거? 헬기. 하늘에서 만나는 색다른 풍경, 영덕과 울릉도 동해바다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헬기 투어로 황홀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울릉도 헬기 투어를 이제 다녀왔는데, 야, 이 당일치기가 가능하네요.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던가요? 그렇죠. 제가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네. 오후에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해는 지지 않았고 제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좀 쉴까 누우니까 그때부터 해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도 손색이 없는데 사실 당일치기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는 날 또 나오시는 날 정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여유롭게 여행 스케줄을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헬기를 타는 게 또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저는 해외에 가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포항에서도 헬기 투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새삼 좀 반갑고 또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좀 솔직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괜찮던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떨려요. 처음 탈 때는 조금 떨림도 있고 설렘도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아, 이 헬기가 안전하구나 느껴질 즈음에는 울릉도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관을 보다 보면 어느새 이제 도착하는 일정이 되는데 단순히 영덕과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말고요. 일주할 수 있는 영덕 그리고 따로 울릉도를 일주할 수 있는 코스도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헬기를 타고 떠나는 울릉도 독도 여행 참 그 특별한 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예, 잘 만나봤습니다. 네, 동네 발견 이번 소식은 우리 동네 몸짱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또 자기 관리로 탄탄한 바디라인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분들이 이 운동에 푹 빠져 사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운동에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헬스, 맞춰보세요. 뭐 요가, 바디라인 만들기에는 발레, 요즘 또 스피닝 이런 게 또 인기가 있던데 그중 하나인가요? 아쉽지만 그 중에는 없습니다. 좀 선배님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는데. 감이, 네. 감. 이게 네. 감이 아니라 네. 봉을 잡으셔야 합니다. 봉을 잡아야 된다고요? 좀 힌트가 되었나요? 봉을 잡는다, 폴댄스. 그렇죠. 봉 잡으셨네요. 폴댄스. 바로 봉을 잡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 운동은요, 길쭉한 봉 위에서 또 탄탄하게 전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폴댄스로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폴댄스. 근데 보기는 참 좋은데 이게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자들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선배님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폴댄스 하면 일단 어렵고 좀 잘 모르겠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폴댄스의 대중화에 또 앞장서셨다고 오,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이 폴댄스에 푹 빠지셨는지 또 얼마나 멋진 몸매를 갖고 계신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직으로 설치된 기다란 봉에 의지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폴댄스. 그동안 금남의 운동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것 같다는 편견 갖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편견을 확실하게 타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폴댄스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날 우리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어디 보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와, 뭐 이렇게 많이 빠졌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오직 이 운동 하나만으로 살을 뺐다는데 발로 뛰는 제작진, 제보자가 있다는 것으로 바로 찾아가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 좀 가다듬고.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폴댄스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신정화 씨를 소개합니다. 오른쪽에 비포는 6년 전 사진이고요. 왼쪽에 애프터는 1년 전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허리가 32인치였고 몸무게가 76kg 정도 나갔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서 안 해본 운동이 없다는 그녀가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폴댄스인데요. 무려 포항과 대구를 오가는 열정으로 이 폴댄스를 배우셨다고 하네요. 이제 살이 쪘을 때 여러 가지 운동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TV에서 폴댄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저한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폴댄스는 인도 전통 스포츠인 말라캄 요가에서 출발한 운동인데요. 맨살과 봉 사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는 전신 근력 운동으로 운동량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지름 5cm 봉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다양한 기술과 동작들을 배우는데요. 발부터 걸어요. 왼손 창문 열어서 창문 앞으로 들어갈게. 그리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지만 한 동작씩 배우고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초반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폴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령대가 이제 높으신 분들부터 낮은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폴댄스 하면 갖고 있는 우리의 편견들을 하나씩 깨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복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폴댄스는 옷이 이제 길어버리면 폴 타다가 미끄러져요. 짧게 노출을 해서 맨살 마찰로 하는 운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해야 돼요. 저도 뚱뚱한 시절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몸이 크거나 마르거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폴은 무조건 근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찰, 근력, 하체도 같이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요령만 알면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초보 때나 이제 그 기술의 요령을 잘 모르면 조금은 다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치지 않게끔 요령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요령만 잘 캐치하시면 큰 부상은 없습니다. 폴댄스 수업 중 유독 제작진의 카메라에 많이 잡힌 이분.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도전하시더라고요. 폴을 계속 닦으시더라고. 안 되면 닦고 안 되면 닦으시더라고. 이게 미끄러워서 닦으면서 해야지 잘 올라가져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닦아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져도 이렇게 뭔가 재밌어요. 안 되던 기술이 될 때 훨씬 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재미를 많이 느껴요. 최대한 뒤로 밀어가지고 뒤로 딱. 어려워. 선생님 성공하셨습니까? 네, 아까 성공했는데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제작진에게 보란 듯이 당당히 봉 위로 올라가 가뿐하게 동작을 선보이는 어머니. 와, 알고 보니 숨은 고수셨네요. 와! 오. 제 딸이 먼저 폴댄스를 시작을 해서 본인이 해보고 너무 좋다고 엄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지금 재밌고 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신경 안 쓰고 자신감이 무사히 넘쳐서 무슨 일이든지 쉽게 도전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어떤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폴댄스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어서 그리고 다른 기술을 또 같이 섞고 합치기 때문에 반복 동작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배우겠다는 그런 설레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편견, 선입견이 좀 많이 없어지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폴댄스를 좀 경험을 해봐서 폴댄스의 매력이나 효과를 많이 아셔서 대중성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 폴댄스의 대중화를 위해 나섰다. 우리의 어벤, 아니지, 폴벤저스 출동. 실력파 폴댄스 강사진들과 회원들이 이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데요. 원래 평소에는 실내에서만 운동하다가 오늘 날씨도 좋고 회원분들과 이제 나들이 겸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폴댄스에 대한 매력을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시원한 풀장이 있는 펜션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폴댄스 시범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야외에서 폴댄스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조금 긴장도 되실 것 같네요. 풀장에서 추는 건 처음인데 원래 학원에서만 추다가 이렇게 야외에서 추려니까 조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데 또 실수하는 것도 폴댄스의 매력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조금 덥잖아요. 더우니까 땀이 더 실내보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을까 살짝 걱정돼요. 폴댄스란 운동이 아직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민들. 이쯤 되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팔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저도 그냥 한 번쯤
배우면 괜찮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쁘죠. 뭔가 이게 몸매도 드러나고 선 자체가 이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배우면.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매달려 보시죠. 우와 대박. 우와. 해보실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해보면 하겠는데. 맨날 저희 이제 학원에서만 하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더 활력도 있고 좀 떨리긴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아기를 준비하는데 아기 낳고 또 타서 이제 예쁜 몸매로 다시 가꾸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라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 운동이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앞으로 뭐 바람 같은 게 있다면? 계속 이렇게 그냥 관계 유지하면서 재밌는 운동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동작들로 지루할 틈이 없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운동 폴댄스. 군살은 제거하고 자신감을 업 시키는 폴댄스의 매력. 이제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네, 폴댄스의 매력에 푹 빠져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뭐 그 경력이 좀 많이 있어 보이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넉넉히 봤습니다. 아니, 너무 지금 반했는데요. 이 봉 하나에 의지를 해서 온 몸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폴댄스 하면은 좀 정적인 운동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화려하고 동적이구나 싶어서 멋있구나. 좀 새로운 발견을 한 듯한 뭐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폴댄스가 절대 지루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동작을 이렇게 성공할 때마다 그 성취감 또 설렘이 또 크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취감만 큰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고요. 강사님 모셨죠? 허리 사이즈가 절반으로 뚝 줄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만 보셔도 이걸 해봐야겠다 생각이 아마 드실 것도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풀빌라에서 펼쳐지는 폴댄스를 좀 더 멋있게 봤거든요. 우리가 폴댄스 하면 조금 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기계체조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기계체조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유럽에서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 참여 방법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깨톡으로 동네 발견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깨톡창을 켜서서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동네 발견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브이로그 특공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특공대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여행지 혹은 행사 현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요. 저희 동네 발견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입니다. 직접 제작한 5분 내외의 영상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저희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면은요. 활동지원금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의 발견 브이로그 특공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동네 발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